안녕하세요. 우쿨렐레 스쿨 빈센트입니다. 지난 주말인 5월 27일과 28일 일본 도쿄에서는 2023 도쿄 핸드크래프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일본에는 다양한 악기 관련 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는 특히 개인 제작자와 소규모 브랜드들이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악기는 대부분 어쿠스틱 기타와 우쿨렐레가 주를 이룹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로 처음 열리는 행사라 기대가 컸는데요. 코로나 전보다는 아주 약간 규모가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제작자들과 많은 관람객으로 한국에서는 비슷한 행사가 없는지라 참 부럽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우쿨렐레 개인 제작자 단체인 UGH, 우쿨렐레 길드 오브 하와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아마 하와이 우쿨렐레 페스티벌에 참여한 분이라면 부스에서 만나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올해도 UGH는 쉽게 접하기 힘든 하이엔드 우쿨렐레를 들고 도쿄 핸드크래프트 페스티벌에 부스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짧은 일정으로 준비해 토요일 반나절 정도 악기를 중심으로 관람했는데요. 행사는 양일간 워크숍과 다양한 공연들 또한 준비되어 있는 등 참 알찬 구성의 이벤트였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길게 관람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일본의 우쿨렐레 브랜드는 유명한 몇몇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개된 적이 없었는데요. 저 역시 처음 보는 브랜드의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우쿨렐레 테스트를 해보고 가격을 꼭 확인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국에 소개하기는 어려운 우쿨렐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최근 하와이 3K라고 불리우는 카마카, 코알로와 카닐레아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하와이 악기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본의 브랜드들은 대부분 3K보다 가격이 높지만 퀄리티나 개성 부분에서 많이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저는 핸드크래프트라는 단어가 어떤 악기의 퀄리티를 판단하는데 애매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핸드크래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한 정확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누구나 원하면 핸드크래프트라는 단어로 자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악기는 다 손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기계까지를 써야 핸드크래프트로 불릴 수 있냐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대량 생산 공장들이나 하와이의 소규모 공방들 그리고 개인 제작자들까지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규모 생산인지 소규모 생산인지 혹은 혼자 만드는 개인 제작인지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공장이 개인 제작자들보다 악기를 못 만들거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그런 기준의 척도는 못 되지만요. 그저 개인 제작자라면 시장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개성 넘치는 악기를 제작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개인 제작자에게 직접 디자인한 우쿨렐레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대규모 공장이나 소규모 공방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악기를 제작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물론 대규모 공장이나 소규모 공방 역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요. 전 이번 행사를 처음 참여했지만 관람을 마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브랜드들은 다 이유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개인 제작자들 역시 예를 들어서 오울공방이나 치즐공방 같이 유명한 분들과 그 외에 좋은 악기를 만드는 몇몇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실력이 일본 제작자들과 비교한다면 최소 비슷하거나 훨씬 잘 만든다는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우쿨렐레 시장이 참 탄탄해서 넓은 저변은 한없이 부러웠지만 그래서인지 뭔가 악기의 가격을 팔고 싶은 대로 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제작자들은 경쟁적인 환경이라 그런지 다른 악기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악기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이지만 이해가 되실까요? 물론 그럼에도 저는 이번 행사에 소득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한국에 소개했으면 하는 브랜드가 딱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악기를 보진 못했지만 이 사람의 악기는 정말 좋다고 추천받은 브랜드 또한 있었습니다. 일단 유쿠 매니아를 통해 소량이라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의 경우 이미 주문이 2년 정도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전에 디바인의 경우 3년도 기다려서 악기를 받은 적이 있기에 2년 정도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네요. 그러면 다음은 몇몇 악기들 사진과 UJH 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UJH 부스는 제작자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키모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항상 음악을 연주하며 다양한 뮤지션들 그리고 훌라 댄서들과 함께 카니카필라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와이의 바이브를 제대로 느낄 수 있죠. 이번 행사는 특히 한국에서는 케코와 이동걸님과 KJ 김경종님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악기도 다양하게 전시되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한국에서는 치즈공방이 참여했습니다. 이 악기는 유쿠 매니아를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던 만화의 우쿨렐레입니다. 딱 한 대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투박한 외관과 달리 사운드만큼은 웬만한 하이엔드 우쿨렐레에 부럽지 않는 아름답고 개성 있는 사운드를 갖고 있는 우쿨렐레입니다. 그리고 최고급 사양으로 만들어진 디바인 우쿨렐레가 2대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브라질리언 로조드로 만든 이 악기는 현재 11,000달러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5년 10년 전보다는 가격이 올랐겠지만 문제는 환율이 더 올라서 이제는 정말 꿈의 우쿨렐레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부스는 보시다시피 아주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브랜드명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걸 보니 가격이 살짝 아쉽지 않나 싶네요. 다음 브랜드는 로고가 꼭 티즈처럼 생겨서 인상 깊었는데요. 타시로라는 우쿨렐레 브랜드였습니다. 이 브랜드도 꽤나 괜찮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브랜드는 한국에서도 꽤 잘 알려진 세이렌 우쿨렐레입니다. 정말 일본스러운 깔끔함을 보여주는 악기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만약 세이렌을 꼭 갖고 싶은 애호가라면 저 같은 딜러를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 직접 연락해서 주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브랜드는 정말 독특하죠. 이런 형태의 실험을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탄탄하게 시장이 받쳐준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아주 클래식한 디자인의 브랜드였는데요. 일본에서는 소프라노 우쿨렐레 인기가 워낙 좋아서 이번 행사에도 정말 많은 소프라노 타입의 우쿨렐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정말 독특한 디자인의 우쿨렐레를 선보였고요. 다음 브랜드 역시 단순하지만 개성 있는 디자인에 끌려서 한번 찍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우쿨렐레인데요. 2년 뒤에 뵙겠습니다. 그럼 UGH 부스의 카니카필라 영상으로 마치겠는데요. 이번 방문이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온 거라 영상을 예쁘게 찍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일본은 이런 분위기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다면 좋겠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이벤트가 있다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